홀딩스가 1년 사이에 121.47%나 상승했구만. 지금 1년 사이에 최고점을 달리고 있고, 다른 관점으로 봐볼까? PSR로 보면은 현재 160.72 고점을 달리고 있고, 시가총액 영업 현금 흐름 밴드로 보면은 아직 고점은 아니야. 95.18이고, 그리고 시가총액 원전자본 밴드로 보면은 33.168 고점을 달리고 있네. 과연 살까 말까 이 주식? 안녕하세요. 양이의 주식 할기 구현 CFA입니다. 오늘은 버티브 홀딩스라는 주식을 가져와 봤는데 구독자가 요청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이 회사는 데이터 통신 산업시설의 전력과 냉각 인프라를 설계, 제조, 설치, 유지, 보수하는 디지털 인프라 장비 기업입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 시 대규모 장비 수주를 받고 매출은 프로젝트 기반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 계약은 유지, 보수 계약이어가지고 반복 수익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전체 자산이 12빌리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8빌리언이 무형자산과 영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최근에도 그랬지만은 인수합병을 반복한 통합 인프라 기업 플러스 시스템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이 고점을 달리고 있는데 한번 사도 되는 주식인지 아니면 지켜만 봐야 하는 주식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준비됐니? 분석하러 가자. 자, 먼저 매출액입니다. 24년 1분기 1639부터 시작을 해서 25년 4분기 2880까지 약 75%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 반등이 아니라 분기별로 계단식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매출 채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은 2097에서 3109까지 늘어나게 되고 약 48%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매출은 75% 증가를 했고 매출 채권은 45%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출보다는 느리게 증가를 했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127.94%에서 107.95%까지 내려왔습니다. 절대적으로 금액 자체는 높은 건 맞는데 추세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제는 이게 구조거든요. 좀 이따가 볼 거지만은 Product and Service Transferred at a Point in Time Percentage of Net Sales가 70%에서 80%의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즉 제품 중심이고 프로젝트 인도 시점의 매출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매출 채권이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리스크라기보다는 산업 특성 프로젝트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매출 채권에 대한 이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고 자산은 (987에서) 14565로까지 증가를 하게 되고 약 47% 증가를 했거든요. 아까 매출이 70% 성장한 거에 대비해서 재고는 그보다 느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 매출액 비율을 보면은 60%에서 50%까지 내려왔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세부 흐름을 보면 원재료는 460에서 680까지 약 47% 성장, 그리고 제품은 358에서 555까지 약 55% 성장을 했고, 제품 재고가 조금 더 빠르게 늘었지만은 매출 성장 속도보다 빠르지 않아서 재고 폭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인 사인을 보이고 있다. 매입 채무는 83에서 1756.4까지 증가를 하게 되고, 매입 채무 나누기 매출 원가는 90%를 유지를 하고 있고, 매입 채무 나누기 재고자산 비율은 99%에서 120%까지 상승을 합니다. 이 말은 공급업체 크레딧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게 운전자본 부담을 일부 상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운전자본은 83에서
210에서 2809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운전자본 나누기 매출액 비율은 128%에서 97%까지 내려왔습니다. 비율은 내려왔는데 절대적인 금액은 여전히 크고 이 회사가 성장하면 운전자보다 같이 늘어나는 구조로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매출 비중은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고, 그리고 포인트 인 타임은 70%에서 80% 사이로 유지하고 있고, 오버 타임은 18%에서 32%까지 그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구독형 구조는 아니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그래서 매출 원가 마진을 보도록 할게요. 프로덕트 매출 원가는 66%에서 20%까지 하락을 했고, 서비스 원가율도 61%에서 5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가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영업이익률은 12%에서 24%까지 성장을 했고, 이것은 단순 매출 증가가 아니라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환관비는 보시면은 19%에서 16%까지 안정적으로 이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스케일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02에서 580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매출은 7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약 18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완전히 레버리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네요.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하면은 매출 성장 강하고 재고 통제 양호하고 매출 채권 비율 개선 추세 있고 원가율 하락, 마진 확대, 영업 레버리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제품 중심 구조이고 매출 채권 절대 수준은 아직 100% 이상 유지하고 있고 운전자본 절대 규모가 크다는 점 한번 확인을 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퍼드 레벨을 한번 볼게요. 802에서 1814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약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고객이 먼저 돈을 냈고 매출 가시성이 높고 현금이 먼저 들어오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25년 4분기 때 급증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단순 회계가 아니라 수주 구조가 강하다는 의미이고 제품 중심이고 포인트 타임 인식이 70에서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완전 SaaS 모델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수 수익은 플러스지만 완전한 구독형 안정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기별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봤을 때 137.5에서 978.9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25년 4분기는 978.9로 매출 대비 33.99% 비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선수수익 증가했고 운전자본 관리가 동시에 작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현금이 낭는 군면을 가지고 있고 다만 체크포인트는 25년 4분기 이 수치는 피크일 가능성이 있고 이제 구조적 평균인지 프로젝트 인식 집중 효과인지 추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캐펙스 이 스펜디처를 보면은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95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베스트먼트 캐피탈라이즈 소프트웨어도 보면은 마이너스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핵심 액퀴지션 오브 비즈니스 좀 인수하는 걸 보게 되면은 25년 3분기 때 221, 25년 4분기 때 1406 정도를 쓰게 됩니다. 이거는 굿일의 증가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무형자산 잔액도 1615에서 1894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근데 굿일 비중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성장이 둔화된다고 하면은 손상차손 가능성이 있고 현재는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인수효과는 긍정적으로 보이긴 한데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 굿일 잔액이 크다는 거는 좀 부담이긴 합니다. 무형자산 감가상각은 48에서 62 정도의 사이 있고 유형자산 감가상각은 19에서 26 사이입니다. 상각 부담은 증가 추세인데 에비타가 더 빠르게 더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다. 순차입금은 2661에서 1184로 낮아지게 되고 에비타는 271에서 668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입금 나누기 에비타의 비율은 9.81에서 1.77까지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무 레버리지 리스크는 크게 감소했고
이게 완전 강력한 개선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분기 현금 흐름 전체 구조를 보면은 분기 초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24년 1분기에 788이었거든요. 25년 4분기 때 1789로 약 2배 이상 증가하게 됐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그렇게 크지 않는 지출을 감행하고 있고 빚은 크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금 증가는 영업활동 기반으로 볼 수 있고, 이건 아주 질이 좋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회사가 소송 관련된 리스크가 좀 있었거든요. 보시면은 2021년에서 2022년에 공급망 압박과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시기에 회사는 비용 증가를 가격 인상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톤의 긍정적 가이던스를 냈거든요. 근데 그때 2022년 2월 23일 실적 발표에서 실제 영업이익과 EPS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면서 주가가 하루에 36% 급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투자자들은 제기한 게 증권 집단 소송이고, 핵심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회사가 공급망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 능력을 과대평가했고 일정 기간 허위 또는 오도된 공시를 했다라는 거고, 법적으로 증권거래법 10B 20A 조항이 걸려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왜곡했는가가 쟁점인데, 현재 일부 청구는 기각됐지만 핵심 조항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첫째, 회사가 당장 영업을 못할 정도의 리스크는 아니거든요. SEC 조사도 집행 공고 없이 종료된 흐름이 있었고, 즉 형사 규제 리스크는 폭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둘째, 이건 공시 신뢰도 리스크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이클 상단에서 기업이 너무 낙관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실제로는 실적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다는 거고, 이건 단순 과거 사건이 아니라 다음 사이클에서 회사가 또다시 낙관적 가이던스를 제시할 경우 시장이 그대로 믿어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트로 때 봤던 것처럼 지금 밸류에이션이 빡빡한 구간에서는 이런 소송 리스크가 하방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실적이 완벽할 땐 묻히지만 숫자가 한번 삐끗하면 바로 부각될 수 있어서 이게 좀 짚고 넘어갈 소송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품 중심 구조이고 매출 채권 절대 규모 크고 운전자본 체질이 무겁고 굿 윌이 확대됐고 M&A 통합 리스크가 있고 소송 10B 20A가 계류 중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게 안 좋은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매출 성장 강하고 마진 개선됐고 현금 급증, 레버리지 개선, 선수 수익 증가, 인수 통합 외형 확장 한 상태여가지고 재무 상태는 최근 2년 중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품 중심 구조이고 운전자본 부담, 굿윌 리스크, 소송 리스크, 성장 둔화 시 머티플 압박이라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은 PSR은 지금 상단 돌파했고 시가총액 나누기 운전자본 밴드도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 현금 흐름 밴드는 중산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즉 기업은 좋아졌지만 가격은 최적 시나리오 지속을 계속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즉 기업 자체는 상향 국면이고 가격은 이미 상단 근처여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대 수익을 계산하면은 구조적 성장 지속 시 상승 여지가 있긴 하나 성장 둔화 시 멀티플 압박 리스크가 커서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은 아주 매력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은 이 기업은 좋은 기업으로 변신 중이긴 해요. 진짜 다 좋은 시그널이 나쁜 시그널보다 더 많고, 하지만 지금은 좋은 기업을 적정하게 사는 구간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프리미엄에 사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유리한 자리냐고 묻는다면은 지금은 추격 매수 자리라기보다는 조정 시 분할 접근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구독자가 또 요청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재무제표 분석을 가지고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양의 주식 할기 구현 CFA 레인이었습니다.